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FOMC 전후로 글로벌 증시, 특히 미 증시가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증시는 미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500선 저평가 PBR주들이 최근에 저 PBR주들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황,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새 참 시장 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 빠졌다고 우리나라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오히려 미국 증시가 조금 낙폭이 심해지면 국내 증시가 좀 올라오고 이런 기현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길게 보면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 증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제 마친 이제 FOMC였습니다.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래도 미 증시가 간밤에 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금리 인하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고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와 고용인데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그래서 오늘 좀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향후에 연준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약간 후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5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아무래도 시장에 크게 작용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고용이 좀 강하더라도 인하를 이제 감행할 수 있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오히려 되게 이제 매파적인 것과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고용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인데 사실 일단 여러 데이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노동시장 자체는 좀 계속 과열이 진정되는 과정에 계속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예를 들어 12월 졸지 데이터만 좀 보더라도 신규 채용 건수 자체가 2017년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 좀 자발적 퇴사도 좀 감소를 한 상황인데 이론적으로 따져보자면 좀 비농업 이제 취업자 증가 우리가 보는 이 고용 지표의 고용 증가는 졸지의 신규 채용에서 이제 퇴사를 이제 빼는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거는 채용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해고가 늘지 않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전반적인 노동 수요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좀 깎이곤 있는데 기업들이 여전히 해고를 좀 크게 늘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3월 FOMC 이전에 당연히 이제 고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 점진적으로 둔화될수록 오히려 시장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보면 어쨌든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고용이 받쳐줘야 소비가 계속 지탱이 되는 이런 국면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고용은 견조할 것이지만 둔화되는 흐름에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인하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2분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현재 연준의 인하 논리 자체는 좀 경기 하방 압력에 좀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과도하게 제약적인 수준으로 지금 지금 실질 금리가 진입하는 이런 거를 조금 막고자 하는 그런 계속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다면 이제 고용 자체보다는 지금 큰 폭으로 고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크게 우려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결국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용보다는 좀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일단 현재 수준에서 실질 금리가 지금 미국의 코어 PC 기준으로 본다면 2.9%고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이기 때문에 2.6%포인트나 높은 플러스의 실질 금리. 그러니까 계속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2%대 인플레 도달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필요하다. 아직 2%는 한번 살짝 찍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유를 하면 명확할 것 같아요. 합격이 우리가 운전 매너 시험이 70점이게 되면 67.8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70점까지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점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약간씩은 좀 스티키, 그러니까 끈적끈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야 진짜 우리 합격선을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PC 물가 자체는 2%대로 계속 둔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헤드라인 CPI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비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속도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음. 같아요. 소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번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임대료 상승세에서는 좀 둔화가 됐는데 네. 이게 가장 큰 비중이죠. 근데 다른 쪽에서 이제 항공요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여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좀 물가 상승세가 되게 가팔라졌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소비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좀 물가 지표들이 좀 강하게 다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적인 둔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지난 4분기 들어서는 확실히 좀 둔화 속도가 좀 더뎌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확실히 지금 시장의 이제 전망 대비해서 실제 이제 발표되는 값들이 진짜 둔화가 많이 됐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코어 CPI 자체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 기저 효과를 따라서 둔화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기저 인플레이션의 모멘텀이 좀 확대된 거를 감안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속도가 아주 빠르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3월 FOMC 이전까지는 두 번의 물가 발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추가 진전을 좀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자체로만 보면 지금 소비가 너무 강하고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속도가 계속 더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은 3월은 진짜 어렵고 뭐 지금 2분기? 시장이 진짜 2분기도 사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2분기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쨌든 가장 빠른 가능성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 이게 금리를 안 내려줘도 성장이 나오고 있어. 괜찮아 우리. 이런 약간의 반격인 것도 같아요. 우리 실적 봐봐. 지금 메타라든지 애플도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나쁘진 않고 물론 장 마감 후에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 증시가 지금 본장에서 강했고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이 잘 나와주면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그냥 기업 실적을 보면서 가겠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슨 뭐냐면 펀더멘탈이 워낙 좋고 아까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더불어서 최근에 투자하면 또 AI고 이런 생산성 투자 소비의 어떤 선순환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아주 더 좋고 안 내려주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런 게 미국장에서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블랙락이 전 세계 그 ETF라든지 패시브 쪽에서는 뭐 가장 큰 형님이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어떤 그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상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간 성장성에 더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장성 하면 AI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AI 아니고도 또 새로운 성장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이제 블랙락 말고도 아까 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2024년 이제 주식 전망을 되게 좋게 본다라고 하고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실적으로 댔는데 이제 실적 하향 이제 흐름이 약간 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근거로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AI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까지 이제 랠리가 확산되고 조금 다른 부분에서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부분이 좀 확실치 않은 게 지금 계속 어쨌든 대표 빅테크 7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이제 네. 빅테크 여기 7개 기업들의 어쨌든 실적 증가율 자체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되게 높습니다. 50% 정도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인데 근데 나머지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YOY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쏠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오히려 이제 하향세가 주춤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쨌든 하향 흐름 자체는 지속은 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쏠림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전반적인 수혜로 번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주도하는 국면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1분기에도 어쨌든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외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조금 낮다. 이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큰 그림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과거와 좀 대비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지난해 그리고 올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진짜 과거 국면을 좀 보자면 예를 들어 뭐 닷컴버블 그 이전 당시 이제 한 99에서 1999년에서 뭐 2000년에 뭐 시스코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시 인터넷 약간 통신 장비의 좀 대표격으로 이제 좀 꼽혔던 종목인데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AI로서 엔비디아가 인터넷으로서의 시스코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네.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랠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당시 시스코 주가 자체가 8배나 올랐고 엔비디아는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더 주도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엔비디아가 뭐 한 300% 정도 올랐고 반도체 주가 자체는 100% 정도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물론 단순 이렇게 퍼센티지를 비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닷컴버블 당시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산업적으로 유사한 점은 당시 인터넷 혁신처럼 지금 AI가 좀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유동성적인 환경도 어쨌든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터진 뭐 아이러니하게도 SBB 사태 덕분에 어쨌든 MMF 마켓으로 이제 한 6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금리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주식이랑 채권 쪽으로 돈이 흘러갈 여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은 어쨌든 추가적인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FOMC 이후에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미국 증시가 또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물론 뭐 이제 또 지켜봐야겠지만 1월이 아니라 2월에 들어서는 조금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1월에 상당한 디커플링 더불어서 1월에는 중소형주는 특히 코스닥은 뭐 7%, 8% 지수가 그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2월을 좀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매크로 변수라든지 미국의 어떤 실적이나 AI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봤지만 결국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1월에 이제 부진해서 2월은 좀 괜찮아질지 아니면 2월도 여전히 박스피나 하루짜리의 소위 말하는 테마장이 연출이 될지 참 저는 그렇게 될 것도 같고 또 생각 외로 우리나라 증시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악재에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내성이 생겼다고 하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월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예측보단 대응을 많이 합니다. 뭐 대응이 중요하죠. 네, 네. 대응을 많이 해서 네. 이제 모델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면 대응을 하고 안 해도 될 정도의 시점이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보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성적으로만 봐도 저는 지금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미국 유동성 여건을 볼 때 좀 흔히 참고하는 이제 미국 실질 기준금리 자체가 2.2%인데요. 이게 2018년 직전 고점 당시보다 높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이제 과거 국면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유동성 상황이 나쁘다라고까지는 해석을 안 해도 될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유동성 여건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3, 4월 이제 SBB 사태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시카고 연준에서 집계하는 금융 여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에 비해서 유동성 수준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주가 하락을 뭐 추세적으로 뭐 볼 필요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금융 여건이 지금 좋은 이유 자체는 어쨌든 미국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 그리고 기업의 저축 그리고 금리 동결 영향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식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된 후로 이제 주가가 약간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컨대 닷컴버블 국면이었던 뭐 2000년 이제 5월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는 반년 정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었고요.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에 뭐 한 2006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도 코스피랑 나스닥 모두 이제 한 14에서 20% 정도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자체는 미국 금리 동결 국면에서는 2006년 즉 이제 중국 모멘텀이 강했던 국면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미국 나스닥 지수 좀 강세폭이 좀 더 컸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8년 12월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3년, 24년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좋을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를 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를 따르자면 미국 금리 정책이나 연준 자산의 방향성이 좀 반전되는 시점이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T가 좀 중단이 되거나 금리가 인하되는 그 시점이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준 자산 축소, 소위 이제 QT 규모가 멈추거나 줄어들 때 미국 주식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도 약간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 하락도 진정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쨌든 연준 자산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한국 증시가 항상 미국 증시보다 강했기 때문에 비슷한 국면에서는 또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약간 반대 국면인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좀 상대적 약세 국면이 조금 반전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통화 정책에 본격적인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열의가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 이전에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뭐 이렇게 박스 피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 빠르면 2분기 후반부터 미국보다 더 강한 상승을 이위한 뭐랄까 도움닫기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게 되면 이런 선순환 테마 장세가 연출되고 그 이후에는 주도 업종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통화 정책이 수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이후에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